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계지. 같이 따라 읽을게요. 천하계지. 천하계지. 미지위미. 미지위미. 사악이. 사악이. 계지선지위선. 계지선지위선. 사불선이. 사불선이. 고유무상생.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난이상성. 장단상형. 장단상형. 고하상경. 고하상경. 음성상화. 음성상화. 전후상수. 전후상수. 시성인. 시성인. 처무위지사.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행불언지교. 만물작언이 불사. 만물작언이 불사. 생이불유. 생이불유. 위이불시.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시이불거. 여러분들 노자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노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노자는 무, 유 중에 어느 걸 더 중점을 뒀을 것 같아요? 무? 예. 예. 근데 지금 불교라든지 기독교에 비교했을 때 노장 사상, 또 유가 사상까지 포함해서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국은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노자가 무를 우리에게 가득 강조하고 설명한 것은 무 자체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유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노자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장부터는 유 세계, 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노자는 성찰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상적으로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 2장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좀 뭐랄까 충격적인 것이 좀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선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반대말 하면 누구나 악 할 거예요. 선, 악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미의 반대말로 악이 나오고 선의 반대말로는 불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체부터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내가 상식적이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유교적인, 유가적인 글자의 함의 용법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나 그러죠. 그 사람 선해 하면 착해 이런 뜻을 쓰겠지만, 그것은 후대 생긴 뜻이에요, 사실은. 오리지널 뜻은 노자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선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잘한다. 가능했지만 대표적인 간단한 문장을 만들면, 그녀는 선소, 웃을 소자. 그럼 어떻게 보냐면 좋겠어요. 그 여자 잘 웃어. 이렇게 번역해야지. 그 여자는 착하게 웃어. 가 아니에요. 그럼 선이라는 단어가 훨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느 게 원의에 가깝느냐? 노자의 용법이 원의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는,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주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 원시 공동사회,
혹은 모계 사회의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때의 언어의, 그러니까 즉 한자가 처음 생겼을 때의 그 언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자의 오리지널 맛,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은 육아경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노장자에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일단 직역을 한번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직역을 말씀해요.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안다. 무엇을?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길 줄을 알자. 사는 지시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이것이 해도 되고 이래서 그래서 해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접속사로 봅니다. 그래서 악해졌다. 마지막 이자는 어떤 상황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어조사예요. 또 앞에 천하가 생략된 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걔 모두 다 선이라고 할 줄을 알게 되자 이에 세상은 선하지 못하게 되었다.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무상생. 자, 유무상생은 우리 제 1장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유무라는 것은 도에서 똑같이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름만 우리가 달리 불렀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도의 구성이 유무가 서로 만들어내듯이, 유가 있음에 무가 있고 무가 있음에 유가 있듯이 이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난과 이, 어려움과 쉬운 일은 서로 형성 만들어내고, 사실 이 노자가 여러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 생자하고 다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난이 일은 서로 만들어내고, 장단은 서로 만들어내고, 고와도 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음성은 서로 만들어내고, 전과 후도 서로 만들어낸다는 말을 이제 그 단어들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요. 자, 뒤에서 보면 앞과 뒤는 순서잖아요. 앞과 뒤는 순서. 그러니까 전과 후는 서로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전이 없으면 후가 없는 겁니다. 후가 없으면 전이 없는 거예요. 즉 전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이 가름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전후가 동시에 서로 만들어냈을 때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음성은, 자, 음과 성은 오늘 우리가 많이 붙여 쓰죠. 그런데 음성의 원래의 뜻은 앞에 음은 요즘으로 따지면 화음, 듣기 좋은 소리를 음이라고 그래요. 화음의 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은 그냥 온갖 잡소리들,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해요. 근데 화음과 소음은, 그냥 예를 들면 음악에서 어떤 주제적인 어떤 멜로디가 있다고 하면 그건 듣기 좋은 소리일 거예요. 근데 평범한 그 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하나의 음악이 형성되는 거예요. 혹은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 내 목소리를 누군가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기의 소리, 앵하는 소리 우리는 듣기 싫어해요. 우리에게는 음이에요, 성이에요? 모기의 소리는 성이에요. 근데 모기 애인의 모기 애인이 그 모기 소리를 들었을 때 뭐예요? 그건 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음과 성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종족 이렇게 우리의 뭐랄까 우리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음과 성도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이고 고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데 낮은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높음과 낮음은 상경 서로 기울고 일단 번역해 줄게요. 경은 기울다 경사할 때 경자예요. 자, 경사라는 게 존재한다. 비스듬한 게 존재한다. 이 비스듬한 것은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건이 위에서 굴러 내릴 수도 있고, 우리 굴러 오를 수도 있고 하는 이 경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령 피라미드를 어떻게 쌓아요? 돌 불 들여다가 올려요? 아니에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돌을 낑낑낑 끌고 올라가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사는 높이만 있었다면, 고만 있었다면 경사가 성립돼요? 안 돼요. 낮음이 있으니까 높임이 있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해봅시다. 장단. 제가 대한민국 표준키인데, 표준키보다 솔직히 말하면 좀 아주 작은 편인데, 제가 있으니까 키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한테 고마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은 절대 기죽지 말고, 자식들, 나 덕분에 큰 줄은 모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밑거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쉽고 어려움은 서로 형성한다 했어요. 쉬운 일, 어려운 일. 여러분들, 쉬운 일 하면은 너무나 당연해서 보통 티가 안 나죠. 그럼 어려운 일을 해야 폼이 나고 하여튼 위대한 사람 같고 어떤 뭔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것, 올라가기 어려운 것, 이 어려운 것을 최고로 칠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 숨 쉬었다.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근데 나 잠수 오늘 4분 동안 했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떠니까 여러분 살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들은 참 놀라운 우리 성찰이 있어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하찮은 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건 모든 전주에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만 보냐면 남이 보다는 어려운 일을 한 사람만을 주목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의 유한 측면을 비유한 말이 난이고 장이고 높고 아름다운 소리고 앞섬이라면 무라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긴 게 아니고 짧은 것이고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것이고 그냥 평범한 소리이거나 아니 뒷소리이고 그래요. 자, 이 정도 분양해 놓고 또 넘어가 볼게요. 시로 이 때문에 자, 고로와 시로가 나오는데 지금 사전적인 뜻은 똑같아요. 고는 고로, 우리말로 고로, 그러므로. 시로 이로써 이 때문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결국 같은 뜻이지만 노자 안에서 고는 대부분 바로에 가깝게 우리 전라도 말로 금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시로는 분명히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러니까 성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처사 이렇게 연결돼요. 처사 어떠한 일을 처리한다, 처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위지사입니다. 무위의 일. 자, 무위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불언지경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리고 만물은 작은 자, 언은 여기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언에 가리키는 내용이 불언지교입니다. 혹은 앞에 무위를 가리킨다고 봐도 좋아요. 무위와 불언지교에서 만물이 작 일어서고 발생하지만 불사, 사는 말할 사예요. 아주 좋다, 나쁘다, 뭐하다, 평판하다 하는 게 다 사예요. 말하지 아니한다. 생이 불교, 태어났으나 혹은 살게 만들어줬으나 아니면 내가 탄생시켰으나 내가 생산했지만 불교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만 불신 내가 했다고 뻐기지 아니한다. 성의는요. 공성이 불거. 그래서 어떤 공이 되지만 불거. 거는 우리말에 점거하다. 그 거자 아니다. 이때 거는 우리가 거주하다, 거주하다 할 때 거자입니다. 즉,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공이 이루어졌어. 가령,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면 이 왕조의 교체기에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령관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위치를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이 이루어지나, 근데 이 성인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유, 대저, 바로사고, 유, 오직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1차 번역을 해두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하는데 우선 글자 풀이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저 뒤에 글자 모양 보여줘봐요. 여러분들 좀 먼저 미라는 글자를 제가 설명 전에도 했을 겁니다만은 여기까지하고 이 아래 모양만 보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결국 클 대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붙었어요? 장식인데 이 자체가 양의 뿔이에요. 양의 뿔. 그러니까 양의 동물은 다 4발 달렸어요. 근데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 어려워. 근데 양이라는 놈의 가장 특징은 이 뿔이 있어. 그래서 뿔 모양을 꼬불꼬불하게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머리, 이게 뿔을 닮은 장식이라든지 뿔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가 양 탈이나 혹은 양 이렇게 뿔 같은 것을 머리에다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무용수의 어떤 이렇게 분장과 같겠죠. 그러나 그대로 올라가면 그 집단의 제사를 총괄하고 신의 뜻을 묻고 빌고 이끄는 제사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자 사람 위에다 탁 올렸으면 멋있죠.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른 장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 아름답다는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 그런데 이 미라는 글자는 이제 한나라 때 위에 설문의자로 넘어가면 이 미는 이걸 양으로 그대로 보고 이걸 클 때자로 봐서 양이 크고 살찐 모양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양이 크면 먹을 게 많겠죠. 맛있겠죠. 그래서 멋있다가 아니라 그때는 맛있다가 돼요. 우리말도 멋과 맛이 하나 차이죠. 그처럼. 근데 어쨌든 멋으로 번역하든 맛으로 번역하든 간에 이 미는 양과 관련 지어서 어떤 멋은 여기서는 맛은 아니겠죠. 내용상으로 보면 멋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지급으로 따지면 보통 어떤 글자를 써요? 미의 반대말 쓰면 뭐가 씁니까, 우리가? 미추란 말 쓰죠. 미의 반대말을 미추 이렇게 쓰잖아요. 추. 그러면 이제 추란 단어를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추란 단어를 일부러 이 사람이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악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저 악은 오늘날 우리가 선, 악의 악으로 워낙 익숙하게 쓰이다 보니까 악하면 나쁜 놈 이런 뜻으로 팍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 글자 자체는 형성자라고 그래서 이 글자의 위의 부분은 소리를 나타내고 이 아래는 뜻을 나타내요. 그럼 이 아래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 모습이에요. I love you의 사랑하는 이게 심장을 본뜬 글자예요. 그냥 심장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쨌든 심장을 그려요. 그럼 뒤에 아자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어떤 것을 보고 아 하면 좀 안 떠오르네. 우리말로 막 욱 하고 올라온 상태를 글자로 만든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의 원래 의미는 뭐냐? 선악의 악도 포함되겠지만 원래 의미는 뭔가 진짜 보기 싫은 걸 만났을 때 욱 하고 올라온 상태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추보다 그래서 추 뒤에 악을 붙여서 우리가 추악하다만 써요. 그러면 추가 더 못생긴가요? 악이 더 못생겼는가요? 악이 진짜 못생긴 거예요. 추는 에이 못생겼다 저놈아 욱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한 뜻이에요. 진짜로 못생기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한때 우리 김종국 씨가 노자 갖고 많이 잘 나갈 때 이것 가지고 뭐라고 푼데 사실 김종국 씨 그 설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현학적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플라톤이 어쩌고 진선미가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설명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요 막연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느 무엇을 사물을 비쳤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저 예쁘네, 그냥 뭐 소소하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어떤 특수한 교육을 받거나 혹은 특수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막 강압 이렇게 획일화 시켰을 때는 그 획일화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윽 하는 반응을 내요. 근데 그 사회가 굉장히 나쁜 사회인 거예요. 이게 잘생김과 못생김을 구분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누구나 사람의 취향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아름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아름다운 것, 이 전체는 못생겼다고 딱 규정을 하고 그렇게 딱 규정한 다음에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은 진짜 추악한 것이라고 구철 교육을 받으면 얘들은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기시작하면 그런 상황을 딱 바꾸면 어떤 반응을 보느냐, 좀 못생겼네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 사회가 굉장히 문제인 사회인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이제 착갈선이라고 보통은 번역하지만 그건 훗날 육아적인 개념이고요. 왜 육아는 사람에 관련지어서 특히 사람의 도덕 규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덕 규범 중에서 좋은 것이 뭐냐,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선이라고 그래요. 착하다고 그렇게 번역해서. 근데 원래 뜻은 뭐냐, 이것도 양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양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말씀 언자의 고대 글자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아래는 입이고 이것은 혓바닥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양 한 마디를 놔두고 두 사람이 혹은 뭐 여러 사람을 죽여서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은 크다, 우리 양은 젖도 많이 내, 우리 양의 털은 좋아, 이런 식으로 양 자체가 뭐랄까 좋다는 의미로 칭찬하는 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뜻에서 노자에서 선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거기에서는 선하게 선으로 쓰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오리지널 이 글자의 뜻 그대로 좋다, 잘한다. 좋다, 잘한다. 특히 잘한다는 뜻으로 써요. 잘한다는 뜻으로. 그러면 선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선의 반대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한다의 반대는 뭐죠? 잘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선의 반대말로 불선을 넣은 거예요. 불선을. 자, 그래서 일단 선, 악, 뭐 미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쓰는 영어가 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추를 뭐 가르거나 때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가를 수 있죠. 이건 잘생겼어, 못생겼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추가 자연스럽게 갈라진 자체까지도 노자가 부정하거나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앞장으로. 천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천하는 무슨 뜻이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또 뭐냐면 번역하면 천하는 뭐가 되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 대한민국으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진부가 좋은 거야 라고 악을 쓰거나 보수가 좋은 거야 악을 쓰는 순간 그 나라 망하는 나라예요. 사실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자가 붙었어요. 개도 모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 다 뭘 알아요? 이러이러한 것을 알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설명 좀 들으셔요. 여러분들, 한문은
한문, 중국어는 현대 한문이고 한문은 고대 중국어인 겁니다. 어쨌든 고대 한어인 한문은 현대 한어인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 계통으로 따지면 유럽 쪽에 훨씬 가까운 언어예요. 한반도 언어하고 달라요. 그 우리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깝지만 사실은 인도 유로피안 언어 계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에 있어서 영어 순서와 같아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그래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먹는다, 밥을 이렇게 써요. 순서를. 그런데 이것을 말하다 보면 이걸 강조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나 밥 먹어가 아니고 나 밥을 먹어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강조할 수 있어. 나 타는 거 아니고 밥을 먹어. 밥을 먹는다니까 밥을 버리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두 단어가 일상적인 것을 깨트린 순간 사람들이 저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주문하게 되면서 그 말 자체가 강조돼요. 그래서 이걸 강조시키고 싶으면 이런 형식으로 바꿨어요. 목적어 그것을 뭐뭐한다 이렇게 직역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질자를 넣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한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입니다. 아름다움 돼요. 말 돼요. 아름다운 것이야. 그것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쓴 것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아름다운 것, 이게 목적어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다.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도 그런 거에서 드림. 앞에 드림하고 뒤에 드림하고 같아요, 달라요? 스페링 똑같아요. 근데 앞에 드림은 동사예요. 꾸다예요. 뒤에 드림은 명사예요. 그거 똑같아. 응? 아름답다고 여기다고 이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미투라고 합시다. 혼동되니까. 그래서 이 목적어 미투를 앞으로 꺼내고 동사인 목적어를 뒤로 꺼내서 읽다가 도치스도 알려진 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제안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다예요.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뭘 또 넣었냐면 우리말로 뭐뭐 하다라는 미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줬어요. 이 동작에 이런 단순하게 미자 하나만 써놨는데 여기다가 미를 넣음으로써 미라고 여기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란 말은 뭐냐? 그냥 미추가 갈라진 상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미야 라고 기준을 세운 상태가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겨요. 여김을 치 알아요. 누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어떤 과정이, 어떤 상황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국어 하는 사람들은 그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 들어봤나? 그 중국에서 남자가 1m 80 안 되고 그 다음에 올수익이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면 장애인 취급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남자가 1m 80 안 되면 장애인이래요. 그래갖고 한 이제 70대 내내지만 그러니까 좀 경증 장애인, 60대 나오면은 뭐 중증 장애인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1m 80이 아니되면 생리다 만 남자야. 못생긴 놈이야.
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마치 그게 사실이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여기는 순간 세상에는 1m 80 이하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욱 하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천하 사람이 쭉 이렇게 이 아름답다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사회 지도 계층들이 저희들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아름다운 거야 하고 규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순간 그때 세상은 추악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추악해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노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유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라는 글자가 이 글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할 위자의 이 위의 부분, 이것이 손이라고 그랬죠. 손톱, 손이라고 그랬죠. 손으로 코끼리, 코끼리처럼 보여요. 어쨌든 코가 크니까 코끼리처럼 보일 거예요. 코끼리 코를 잡고서 강제적으로 일시키고 뭐뭐하는 상태를 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라는 글자는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폭력적인 단어고 자규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노자 제1장에서 유와 무라는 단어가 그 노자 책 안에서는 특수한 상유, 상무, 도의 양면의 한 면으로서의 의미를 갖듯이 노자에서 위자가 노장 철학에서 위자가 그냥 단순하게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만들다, 뭐뭐라고 여기다 등등의 영어 동사 두에 해당되는 그러한 광범위한 뜻의 동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유의, 무의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에는 전부 다 이 코끼리를 항상 연상하셔야 해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 그럼 억지로 시키는 자체가 바로 뭡니까? 기준을 세워서 전부 이렇다라고 몰고 가는 것.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요. 그러면 첫 장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노자가 봤을 때 노자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자연스러운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통치 집단에 의한 혹은 잘못된 사회 지도층 등에 의해서 자기 유의적인 행동을 과도하게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특정한 기준의 미를 그것만이 미라고 여길 줄을 알게 되자 지금 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은 욱하는 추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해되셔요? 중국의 예를 내가 뒤에 들어놨는데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때 초나라의 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가 예뻤대요. 그러니까 좀 뚱뚱한 여자들은 다 뭐가 돼요? 아까 남자 이야기했으니까 여자도 똑같이 해야죠.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서 벗어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이 죽으라고 다이어트 한 거예요. 개미허리 만들기 위해서. 부작용은요? 굶어온 자가 수없이 나왔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답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추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 세계다. 좀 과장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노자가 진단하는 현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 잘한다. 여러분들 말 잘하는 애가 좋아요? 말 못하는 애가 좋아요? 그 질문이 안 좋네요. 말 잘하는 애가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애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발표력이 떨어지면 그건 에이 바보야 라고 하는 순간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더듬더듬하면 얘는 생각이 깊어. 뭐 그애가 갖고 있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다 규정을 해놓고 그 잘함을 그게 맞추면 잘한다고 인정을 해. 그럴 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순간, 그렇게 하는 순간 이에 사회 전적으로는 불선, 잘하지 못하게 돼요. 저는 좀 이제 내가 전남대학교 근무할 때 당시 총장이 무슨 총장 아너스 스튜던트, 총장 명예학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수한 학생들을 뭐 1%를 뽑아가지고 하여튼 모든 뭐 장학금도 주고 뭐 하고 하여튼 학교 마스코트로 만든다고. 그러면 1% 외에 99%는 뭐예요? 지지나? 불명예? 날 그렇게 해서 반대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한참 노자의 심취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몇몇 애들을 딱 뽑아내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은 정말 잘된 교육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두 가지는 지금 뭐냐? 누가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미를 위미하고 선을 위선이라고 사회적으로 강제하거나 그걸 세워서 몰고 가는 사람은 당시 통치자들이에요.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도라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추악해지고 능력 없는 자로 넘쳐날지 몰라요. 오늘 중요하기도 하고 진도를 좀 덜 뽑고 이 장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들을게요. 오늘 장자에 보면 지리소라는 정말 특등 장애인이 나와요. 어느 정도의 몸이 망가져 있느냐면 지리소, 성은 지리예요. 소는 우리 성길소자입니다. 소랴가다의 소자예요. 성길소자. 그러니까 어떤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다. 지리는 뭐냐? 우리말에 지리멸렬할 때 지리예요. 그래서 온몸이 사지가 제 멋대로여서 어느 정도,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심한 곱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한 곱사, 곱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냈는데 이 무릎이 어깨 위까지 올라오고 이 머리가 이 아래까지 내려가고 좀 이런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못생기고 정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장자는 그 사람을 묘사해놓고 이 사람이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구걸 아니에요. 바느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은 몸이 가련 무게중심이 낮춰 있기 때문에 꼼꼼히 바느질을 제일 잘해요. 두 번째 잘하는 일은요. 동네에서 키질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해. 키질하면 막 눈에 뭐 들어온다고 막 난리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자세야. 그러다가 엄청난 큰 토목공사가 있어서 울력에 동원되거나 전쟁터에 동원되면 다들 가장들이 끌려가서 죽거나 뭐뭐하거나 집안이 망가지는데 이 사람은 상관없어. 나저도 데리고 가 해도 안 데리고 가. 오히려 평상시에 그러면 장애인 그 기금이 나와서 먹고 살만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극악적인 상태인 사람은 우리가 얼핏 보면 불선한 사람일 거예요. 불선한 사람일 거예요. 잘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잘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10식구를 먹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단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추악한 세상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사실 또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아까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생각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응?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만 중개시키고 오면 이 생각 잘하는 사람은 다 능력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그 직업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만 내세워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거나 아니면 못하는 짓거리가 돼요. 근데 그런 사회가 현재 우리 사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우 세계는 뭐라고요? 무와 유와 무가 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 있음이라는 게 사실은 없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 상성,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은 쉬운 일과 어려움과 쉬움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까 비유 제가 잘 들었죠? 숨쉬기 비유. 응?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응? 숨 참는 일보다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비파탕이고 사실은 쉬운 게 모든 걸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은 그가 있고요. 그래서 쉬운 것은 무와 이미지로 통할 겁니다.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형태를 이루고 고하는 서로 경사를 이루며, 네, 이 경사 그 이미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고대 건축에서 이 경사를 이용해서 모든 걸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소리와 그 다음에 평범한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법이다. 자, 이제 이것도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이건 현실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노자가 제시하는 대안이거나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이라면, 자, 성인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성자 글자. 자, 우리 성자가 어디가 그랬다냐? 여기 없나? 있을 거야. 다음 페이지. 없네. 여러분들 성이라는 성자가 여러분들 귀와 입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걸 알죠? 귀로서 이 어떤 천상의 소리 혹은 현상 너머의 초현실 세계의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말해주는, 즉 도를 체득하고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이 지도자이자 통치자인 성인은 무위, 자, 이것을 하지 않는, 가르지 않는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무의지사를 설명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말이 뭐냐? 첫째는 불언지교란 말을 참 잘 들어보십시오. 말하지 않는 가르침. 보통 가르침 하면은 말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런데 말하지 않는 가르침, 그것은 뭐냐? 도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하는데 도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뒷받침만 하는 거지. 그러한 상태를 불언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언지교에 좀 가까운 개념으로 따지면 저는 신교란 말을 썼었어요. 즉 몸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가장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한 가르침이 무언지교입니다. 무언지경을 가르침을 행하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작은, 여기에서 일어서서 자라나거늘, 그러나 불사 말하지 않는다. 갑자기 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지? 궁금하실 테니까 그 다음 내용이 두 내용이에요. 말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이 생이 분류하고 위불시해야 해요. 그럼 뭐냐? 생은 내가 낳았어요. 자, 저도 뭐 어렸을 때 잘 썼던 말이고 지금도
제 손주 보고 내 새끼 하는데, 자, 그 말 이제 안 하려고요, 앞으로는요. 응? 내 새끼 하면 내 거란 뜻이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응? 내 새끼가 낳은 건데.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놓고는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새끼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도라는 놈의 특징은 뭐냐? 지가 산나만상 모든 걸 만들어놨지만 어느 것한테 이놈은 내 거야 하지를 않아요. 그게 말하지 않는 첫째입니다. 말하지 않는 첫째예요. 아, 이건 내가 낳았으니까 이건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아니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낳고 끝이냐? 키워줬죠. 위에서 다 뒷받침했죠. 그게 위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를 위하여 해주다 이렇게 의역할게요. 해줬지만 불시는 뻐기를 시자입니다. 내가 했어 라고 뻐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 기대는 것도 시라고 그래. 시는 믿을 시, 의지할 시 그래요. 자, 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면 저놈 내가 낳았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키웠냐?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그걸 자랑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해? 나한테 효도해야 해. 나를 뒤에 늙었을 때 먹여 살려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수준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자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인 도는 뭐냐? 도가 이 곡식이란 것을 전부 키워냈잖아요. 키워내면서도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면 제일 첫 곡식은 나한테 제사로 바쳐. 라고 동양의 신인 도는 말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노자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은 뭐 하라고? 도는 뭐 하라고? 지가 다 하고 자기는 소유권도 주장 못 오고 자식 덕도 못 보고 한다면 뭐 하게? 그러한 부모는 영원한 참된 부모예요. 자식을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냈지만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집은 목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스승.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도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죠. 도가 산나만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도가 만들어 놨지만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키워냈지만 그것이 내 거라고, 내가 한 것인데 하고 뻐기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노자가 보기에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항상 도를 모시고 항상 도를 갖다가 참 신처럼 떠받들게 되죠. 그래서 도는 그 도라는 위치, 만물의 근원이라는 그 위치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 공을 다 이루지만 그 공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지하지 않는다. 반복입니다.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자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자식을 남겨놓고 우리는 다 떠날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그 마음에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해주고 특별하게 못 해주고 떠나서 얘들한테 이 생생되고 안 했을 때 정말 영원히 얘들 마음에 우리가 남아있듯이, 그래서 뭐냐, 도가 그렇듯이 그걸 산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야만, 이런 통치자야만이 제대로 된 통치자다. 다시 돌아가면 앞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아름답다고 딱 규정해서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나머지는 못한 거야 라고 규정해서 밀고 나가는, 즉 무유 반대 유의,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것을 주장하는 말 많은 이 통치, 이런 행위가 현실이라면 노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잠깐 꺼라. 오늘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니, 제가 번역 먼저 할까요?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기준의 미를 미라고 주장할 줄을 알게 되자 이에 세상은 아주 역겹게 됐다. 역겨움이 생겼다 해도 되고요. 또 자람, 어떤 특정한 기준의 자람을 잘한 거다고 주장한 순간 이렇게 자람을 잘하라고 할 줄을 알게 되자 이에 그 기준에 떨어진 사람은 다 불선 잘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도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면 유와 무가 상생하듯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들, 대체로 앞에 것을 좋은 걸로 뒤에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대관계란 말을 씁니다. 대관계. 상대를 기다려서 짝을 이루는 관계를 대대관계라고 해요. 불교의 용어라고 그래요. 대대관계. 대대관계인 겁니다. 난과 이, 장단, 고화, 음성, 전후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서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장단, 고화, 음성, 전후는 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도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부러 막 여러분들 갈라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갈라져 있거나 전적으로 위에 드러나요. 그리고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좀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다양성이 있도록 드러나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무의지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 억지로 함이 없는 일을 처리하나니 다시 설명하자면 불언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고 만물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나 불사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러다 저러다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을 않는다냐면 비록 내가 낳았지만 그건 내 것이다고 소유하지 아니하며 소유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즉 소유하지 아니하며 위에서 일을 해주지만 뻐기지 않는다. 자랑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대해서 덕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므로 대저 오로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정한 통치자 성인의 위치 도를 닮은 삶을 그 영예로운 자리를 불거 떠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악이 계지선지위선 사불선이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화상형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성인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착언이 불사 생이불육 위이불식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약간 작은 거지만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생, 성, 형, 경, 화, 옛날 음으로 읽어보면 쏴 정도 되는데 기가 막히게 라임을 다 맞춰가면서 다른 글자를 찾아서 전부 서로 빚어낸다,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노자의 언어 솜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 갖고 읽으면 이제 혼자 이렇게 음으로 낭독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걸 느껴보면서 가져보시죠.